제가 아가씨의 눈 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천한 머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윤대감 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4년째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외동딸 의원들도 포기한 그 병을 머슴이 고치겠다고 나선 겁니다. 윤대감은 크게 노했고 연하 부인은 유독 불안한 얼굴로 당장 쫓아내라 소리쳤죠. 하지만 강유는 약도 주술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날 밤 일을 차분히 말로 건넸을 뿐이에요. 4년째 입을 다물고 있던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약사발에 무언가를 떨어뜨렸어요. 그 말에 연하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강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죠. 내 놈은 대체 누군데 이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대체 서연은 그날 밤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머슴 강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땅에 윤대감이라 불리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기와집 처마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대문은 3칸이나 되어 멀리서 보아도 부잣집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논밭이 100마지기가 넘었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이 늘 분주했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남들이 모르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외동딸 서연은 올해 19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던 아이였죠. 웃음소리가 맑아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15이 되던 해 어느 날부터 서연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 했고 다음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어요. 눈은 뜨고 있으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귀는 열려 있으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죠. 윤대감은 남원에서 이름난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어의 출신도 있었고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는 노인도 있었어요. 그들은 서연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죠. 기이한 일입니다. 몸에는 아무 탈이 없는데 정신이 어딘가로 떠나버린 듯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윤대감도 4년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력이 떨어진다 했고 다음에는 밥맛이 없다 했습니다. 의원들은 과로라 했고 연하 부인은 정성껏 약을 달여올렸죠. 하지만 윤대감의 안색은 나날이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렁차던 목소리도 점점 가늘어졌어요. 연하 부인은 밤마다 약을 달였습니다. 직접 약재를 고르고 직접 불을 지폈죠. 하인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영감의 약은 제가 직접 달여야 마음이 놓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연하 부인의 정성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을 먹을수록 더 쇠약해지는 것 같았죠. 여종 미령은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가 병들기 시작한 때와 대감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때가 비슷했어요. 4년 전 어느 날 밤 이후였죠. 하지만 미령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감히 양반 집안일에 의심을 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서연의 방에는 늘 정막이 흘렀습니다. 미령이 상을 들고 들어가도 서연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었죠. 미령이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면 그제야 기계처럼 입을 벌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령이 서연의 머리를 빗겨주다가 문득 깨달았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저 눈가에 고여 있을 뿐이었죠. 미령은 숨을 멈추고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왜 우십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분명했어요. 이 아가씨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느끼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마치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요.
미령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서연 아가씨가 밤중에 안채에서 비명을 지르던 밤. 그 뒤로 아가씨가 달라졌죠.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편 사랑채에서는 윤대감이 기침을 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연하 부인이 건넨 약사발을 비우고 나서였죠. 윤대감의 얼굴은 촛불 아래서 더욱 누렇게 보였습니다.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윤대감 댁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이 집안에 숨겨진 독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죠. 윤대감 댁에는 머슴이 여럿 있었습니다. 마구간을 돌보는 자, 밭일을 하는 자, 장작을 패는 자,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사내가 하나 있었죠. 이름은 강윤이었습니다. 나이는 26쯤 되어 보였고 키가 훤칠했으나 늘 어깨를 움츠리고 다녀서 작아 보였어요.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니, 적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었죠. 강윤이 윤대감 댁에 들어온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었어요. 그저 어느 날 대문 앞에 서서 일자리를 구한다 했고 윤대감이 받아들인 것이 전부였죠. 힘이 좋았고 성실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냈고 시키지 않은 일도 알아서 했어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윤은 유독 두 곳을 자주 살폈어요. 하나는 서연 아가씨의 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윤대감이 계신 사랑채였죠. 물론 이를 핑계로 삼았습니다. 장작을 옮긴다거나 마당을 쓴다거나 하지만 눈 밝은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었어요. 강윤의 시선이 자꾸만 그 두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요. 미령은 그걸 알아챈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했어요. 천한 머슴 주제의 아가씨 방을 훔쳐보고 대감 계신 곳을 기웃거리다니. 하지만 지켜보니 강윤의 눈빛에는 불순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에 가까웠죠. 안타까움이 서린 눈이었어요. 특히 윤대감이 약을 드실 때면 강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하 부인이 직접 약사발을 들고 사랑채로 향할 때 강윤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미령은 강윤과 마주쳤습니다. 우물가에서였죠. 강윤이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고 미령은 빨랫감을 들고 다가왔어요. 자네, 요즘 안채 근처를 자주 어슬렁거리던데.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레박질을 멈추고 미령을 바라보았죠. 혹시 아가씨를 훔쳐보는 거야? 아닙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럼 뭔데? 대감 계신 곳도 자꾸 기웃거리던데. 강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걱정? 내가 뭘 걱정한다는 거야?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죠. 윤대감은 외출 중이었고 연하 부인은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대부분 저녁 준비에 바빴어요. 미령은 서연의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향하다가 마루 끝에서 강윤과 마주쳤습니다. 자네, 여긴 왜 또 와 있어? 강윤은 대답 대신 미령의 손에 들린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물었죠. 아가씨는 오늘도 갔습니까? 미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같이 눈만 뜨고 계시지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 것 같아. 강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윤은 한 발짝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씨를 눈뜨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가씨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스스로 다친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데? 강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의 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가씨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그날 밤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요. 미령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윤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어요. 대체 자네가 뭘 안다고? 강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강유는 돌아서서 마구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령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대체 저 머슴은 누구일까요? 왜 아가씨와 대감을 저토록 걱정하는 걸까요? 미령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윤이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강윤은 마구간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주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내 여동생을 지켜주라고. 강유는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란 바람보다 빠른 법입니다. 강윤이 미령에게 한 말은 하룻밤 사이에 집안 전체로 퍼져나갔죠. 미령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 끝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하인이 있었어요. 멀리서 들은 말을 제멋대로 부풀려 다른 하인에게 옮겼고 그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이튿날 아침에는 윤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은 아침상을 받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뭐라고? 머슴놈이 서연이를 눈뜨게 하겠다고 했다고? 행수 명수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어젯밤 안채 근처에서 그리 말했다 합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당장 끌고 와라. 그런데 옆에 있던 연하 부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영감, 저런 자는 당장 내쫓으셔야 합니다. 연하 부인의 목소리에는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요. 먼저 불러다가 따져 물은 뒤에 내쫓겠소. 아니,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쫓으세요. 저런 허튼 소리 하는 자를 왜 굳이. 윤대감이 이상하다는 듯 연하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하 부인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죠. 그저 괜한 소문이 돌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연이 혼처에 흠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윤을 불러오라 명했죠. 연하 부인은 불안한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윤은 마구간에서 끌려왔습니다. 사랑채 마당에 꿇어앉아 윤대감이 입을 열었어요. 내 놈이 강윤이냐? 예, 그렇습니다. 내 딸을 눈뜨게 하겠다고 했다던데 사실이냐? 강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윤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사실입니다. 윤대감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의원도 고치지 못한 병을 내 놈이 어찌 고친다는 거냐? 아가씨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뭐라고? 연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이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당장 내쫓으세요, 영감. 강유는 연하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연하 부인이 움찔했죠. 아가씨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에요.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요. 순간 연하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며 소리쳤어요. 영감, 저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장 내쫓으세요. 아니, 관가에 넘기세요. 윤대감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강윤의 말도 이상했고 연하 부인의 반응도 이상했죠. 명수가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저런 미친놈의 말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장 끌어내겠습니다. 명수가 강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다만 끌려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죠. 대감마님, 대개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약을 먹을수록 더 쇠약해지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에 연하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못할까? 명수가 황급히 강윤을 끌고 나갔습니다. 윤대감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강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약을 먹을수록 더 쇠약해진다.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연하 부인은 명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놈을 당장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 명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강유는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마을 어기 허름한 주막에 방을 얻어 머물렀죠. 한편 안채에서는 미령이 서연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아가씨,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려고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눈뜨게 해주겠다고 했어. 누가 그랬어? 미령은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아가씨가 스스로 말을 한 것이었죠.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연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것 같았죠. 강윤의 말이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희미했지만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강윤이 쫓겨난 다음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말을 했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죠. 윤대감은 그 소식을 듣고 명수를 불렀습니다. 강윤이라는 놈을 다시 데려와라. 명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저런 자를 다시 들이십니까? 서연이가 말을 했다. 4년 만에 처음이다. 저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아는 건지 확인해야겠다. 연하 부인이 급히 나섰습니다. 영감 안 됩니다. 저런 미친놈을 왜 다시 들입니까? 부인 서연이가 말을 했소. 4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가 저놈이 온 뒤로 말을 했단 말이오. 그건 우연입니다. 저놈과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소? 연하 부인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윤대감의 눈빛이 단호했거든요. 하지만 연하 부인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명수는 주막으로 가서 강윤을 데려왔습니다. 강윤은 아무 말 없이 따라왔어요. 마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요. 명수는 그런 강윤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라. 대감마님께서 너를 다시 들이시긴 했으나 예전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생각은 마라.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구간으로 향했죠. 예전처럼 말먹이를 주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팼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연하 부인은 명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놈을 밤낮으로 감시해라. 안채 근처에 얼씬거리면 바로 내게 알려라.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저놈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낱낱이 보고해라. 명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연하 부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단순히 머슴을 경계하는 것 같지 않았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수는 강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멀찍이서 지켜보았고 밤에는 강윤이 자는 행랑채 근처를 서성였죠. 강윤이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라도 하면 바로 막아설 태세였습니다. 한편 연하 부인은 미령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미령아, 예 마님, 오늘부터 서연이 곁을 떠나지 마라. 밤에도 같은 방에서 자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고 혹시라도 저 머슴놈이 서연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바로 나에게 알려라. 미령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님은 왜 저토록 강윤을 경계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머슴이 아가씨 병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미령은 서연의 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 같았죠. 아가씨, 이제 주무셔야지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미령을 바라보았죠. 그 사람 어디 있어? 예, 눈뜨게 해주겠다고 한 사람 말이야. 미령은 망설였습니다. 마구간 쪽에 있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마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 마구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그 사람이 말했어.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미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가씨의 비명소리, 마님의 다급한 목소리. 그 뒤로 아가씨가 달라졌죠.
아가씨, 무엇을 보셨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뭔가가 있어. 머릿속에서 자꾸 무언가가 보이려고 해. 미령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힘이 느껴졌죠. 밖에서는 명수가 행랑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유는 방 안에서 불을 끄지 않고 있었어요. 명수는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를 노려보았죠. 사랑채에서는 윤대감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연하 부인이 다려준 약을 마셨어요. 하지만 강윤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죠. 왜 약을 먹을수록 더 쇠약해지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부인이 3년이나 정성껏 다려준 약인데요. 안채에서는 연하 부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저놈이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 집안일에 끼어드는 걸까요? 연하 부인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불안했어요. 4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죠. 그렇게 윤대감 댁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긴장은 여전했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죠. 강윤은 묵묵히 일만 했고 명수는 그런 강윤을 감시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미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수가 윤대감을 따라 마을 이장댁으로 간 틈이었죠. 연하 부인은 두통을 호소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어요. 미령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마구간으로 향했죠. 강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령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죠. 아가씨를 만나게 해줄게. 하지만 시간이 없어. 명수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해. 강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안채로 향했어요. 서연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미령은 강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미령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연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손님이 오셨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령이 문을 열어 강윤을 들였죠. 강윤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밖에서 지키고 있을게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미령이 나가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강윤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아가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어요.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가씨께서 저를 본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가씨를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아가씨께서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안채에서 마님을. 강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님께서 대감마님의 약사발에 무언가를 넣으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어둠, 촛불, 약사발, 그리고 누군가의 손. 아가씨께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마님께서 아가씨를 붙잡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 것은 꿈이라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공포. 아가씨는 그날 밤 너무 큰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다친 겁니다. 기억을 잊고 세상을 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본 어머니의 손, 약사발에 떨어지는 하얀 가루, 그리고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내가 본 것은 꿈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알겠느냐?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강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놀이개를 꺼냈어요. 이것을 아십니까? 서연은 그 놀이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 방에서 본 것 같았죠. 이건 제 어머니가 주신 겁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이 집에서 일하셨어요. 대감마님의 아이를 가졌죠. 하지만 마님께서 시집 오시기 전에 쫓겨나셨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예, 저는 대감마님의 아들입니다. 아가씨의 이복 오라비이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여동생을 지켜주라고. 저는 3년 전에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서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4년 동안 갇혀있던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눈앞에 이복 오라비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죠. 그때 밖에서 미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강유는 급히 일어섰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가씨, 이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셔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강유는 방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홀로 남아 떨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기억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었어요. 4년 동안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죠.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년 동안 갇혀있던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아프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새육장 깨지는 침묵. 그날 밤 이후로 서연은 달라졌습니다. 눈빛에 힘이 생겼고 가끔씩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미령이 말을 걸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일이 줄었어요. 연하 부인은 그런 서연의 변화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미령에게 수시로 물었죠. 서연이가 무슨 말을 하더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마님. 미령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 밤마다 중얼거린다는 것,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말을 되뇌인다는 것을 숨겼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갑자기 미령의 손을 잡았어요.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죠. 미령아, 예 아가씨, 그날 밤 내가 있었지? 미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의 눈이 똑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복도에 있었어. 내 비명소리를 들었잖아. 미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예, 아가씨. 저 거기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말해. 내가 본 게 진짜야? 어머니가 정말 아버지 약에 무언가를 넣은 거야? 미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가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마님께서 아가씨를 붙잡고 계셨어요. 마님의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당장 물러가라 소리치셨죠. 그 뒤로는 다음 날 아침 마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입 밖에 내면 내쫓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왜 마음이 다쳤는지 이제 모두 알았죠. 아버지는 모르시는 거지? 예, 아가씨. 대감마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4년 동안 아버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연하 부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죠. 마님, 미령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연하 부인은 미령을 노려보았어요. 내년이 감히 무슨 말을 짓거린 게냐? 연하 부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선 것이었어요. 어머니, 연하 부인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흐릿하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죠. 저 다 기억났어요. 그날 밤 제가 뭘 봤는지. 연하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봤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약사발에 흰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어둠 속에서요. 연하 부인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그건 꿈이다. 내가 병들어서 꾼 꿈이야. 꿈이 아니에요. 저는 병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병들게 한 거예요. 제가 본 것을 못 본 척하게 만든 거예요. 연하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때 뒤에서 명수가 나타났습니다. 명수의 얼굴도 굳어 있었어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연하 부인은 명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저것들 입을 막아라. 명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소리쳤어요. 명수, 너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하는 일을 알고도 눈 감아준 거지? 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단 거야?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하 부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죠.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내 아비는 병이 든 것이다. 내가 3년 동안 정성껏 약을 다려왔다. 그 약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하 부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미령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서연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4년 동안 충분히 두려웠으니까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연하 부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명수를 돌아보았죠. 대감에게 알려선 안 된다. 알겠느냐? 명수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내일 아침 아버지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연하 부인의 눈이 사납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4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뜰 때였죠.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연하 부인과 명수가 물러간 뒤에도 창가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죠. 머릿속에서 4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을 나섰습니다. 안채를 지나다가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죠. 이상했어요. 한밤중에 누가 부엌에 있는 걸까요? 서연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본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연하 부인은 약탕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흰 가루를 약사발에 털어 넣었죠.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지? 왜 어머니가 아버지 약에 무언가를 넣는 거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하 부인이 돌아보았죠. 그 눈빛은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사납고 무서웠습니다. 내년이 왜 여기 있느냐?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하 부인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플 정도로 세게요. 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알겠느냐? 아무것도. 하지만 어머니, 저건 꿈이다. 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거다. 연하 부인의 눈빛이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은 두려웠어요. 평생 어머니라 부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서웠죠. 누구에게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 알았느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 서연의 마음은 스스로 다쳤습니다. 보았던 것을 잊기로 했고 세상을 보지 않기로 했죠. 그게 유일한 도망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죠. 결국 자신도 공범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했어요. 서연은 미령을 깨웠습니다. 미령아, 나를 부축해다오.
아버지를 뵈러 가야겠다. 미령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역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윤대감은 이른 아침인데도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서연이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내가 어찌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했어요. 4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본 것, 어머니가 약에 넣은 흰가루, 그리고 4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자신의 죄. 윤대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 부인이 그랬을 리가. 그때 방문이 열리며 강윤이 들어섰습니다. 명수가 막으려 했지만 강윤은 뿌리쳤어요. 대감마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놈이 어찌 여기에. 강윤은 윤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놀이개를 꺼냈어요.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윤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놀이개는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에게 준 것이었죠. 이건 어디서? 제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춘향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30년 전 대감마님의 아이를 가졌죠.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 아니 사랑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향이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냐? 예, 저입니다. 저는 대감마님의 아들입니다. 서연 아가씨의 이복 오라비이죠. 서연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달랐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여동생을 지켜주라고. 저는 3년 전에 이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마님께서 대감마님의 약에 독을 타고 있다는 것을요. 뭐라고? 대감마님께서 드시는 약, 그 안에 비상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드셨죠. 그래서 약을 먹을수록 더 쇠약해지신 겁니다. 윤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약을 먹을수록 더 나빠지던 몸, 서연이가 갑자기 달라진 것, 그리고 부인의 불안한 눈빛. 그때 연하 부인이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영감, 저들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건 다 거짓말입니다. 윤대감이 연하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눈에서는 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인, 사실대로 말하시오. 정말 내 약에 독을 넣은 거요? 연하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왜 아버지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연하 부인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재산이었다. 이 집, 이 땅 모든 게 내 것이 되어야 했어. 서자가 나타나면 나눠야 하잖아. 내 아비가 저놈의 존재를 알면 어떻게 되겠느냐? 강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눈으로 연하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죠. 탐욕이 한 여인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약을 끊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윤대감은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강윤을 바라보았죠.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예, 아버지. 그 한마디에 윤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른 법입니다. 윤대감 댁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죠. 안주인이 대감을 독살하려 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토록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던 부인이 사실은 남편을 죽이려 했다니요. 관가에서 포졸들이 왔습니다. 연하 부인은 끌려가면서도 발악을 했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다 저놈들의 음모야. 서자놈이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증언이 있었고 약사발에서 비상이 검출되었죠. 게다가 미령도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연하 부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어요. 명수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마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대감을 죽이려는 일에 눈 감아준 게 시키는 대로 한 거냐?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연하 부인의 비위를 맞추며 재물을 챙겼죠. 그 대가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독을 끊고 제대로 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4년 동안 쌓인 독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죽을 뻔했구나. 윤대감은 강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윤은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게다. 고맙다 아들아. 강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에게 아들이라 불린 것이었죠.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강윤을 정식으로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서자의 신분이었지만 집안에서 당당히 대접받았죠. 서연은 강윤을 오라비라 불렀습니다. 오라비 고맙습니다. 저를 깨워주셔서요. 강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께서 스스로 깨어나신 겁니다. 저는 그저 문을 두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요. 오라비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눈을 감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서연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서연은 뒷산에 올랐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을 나선 것이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미령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자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멀리 보이는 마을.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쁘다. 미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세상이 이렇게 예쁜 줄 알았어요? 몰랐어. 4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감지 않았어요. 이제는 똑바로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윤대감, 강윤, 그리고 서연. 셋이 함께 앉아 차를 마셨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참 멀리 돌아왔구나. 윤대감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30년 전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내 어미를 버린 죄가 크구나. 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를 부탁하셨죠.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가족을 지키라고. 그래, 내 어미가 그랬구나. 고마운 사람이었지. 윤대감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떠올랐죠.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쩌실 거예요? 뭘 말이냐?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는 관가에 가셨잖아요. 윤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었죠. 강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탐욕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마님께서는 이 집을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으셨죠. 윤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이 사람을 눈멀게 하는 법이다. 눈앞의 것만 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그래서 4년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지금은 눈을 뜨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 이제는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세 사람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죠. 그리고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미령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제대로 사는 건 이제부터니까. 서연은 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복 오랍이었지만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죠. 3년 동안 머슴으로 일하며 가족을 지킨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윤대감 댁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연하 부인이 있던 자리는 비었지만 대신 진짜 가족이 채워졌죠. 권위는 무너졌지만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사람의 눈은 밖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죠. 서연은 4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떴어요. 밖도 보고 안도 보았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둠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보면서도 보지 않는 척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강유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고 서연은 잃어버린 눈을 되찾았습니다. 윤대감은 죽음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삶을 얻었죠.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숨길수록 더 크게 드러나는 진실.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눈을 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